당신이 우리 어머니는 절대 못 모시고 살겠으니까 내가 나가 살던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던지 하라고 해서 요양원에 보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이제는 당신 어머니가 치매니까 모시고 살자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땐 상황도 달랐고, 그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잖아. 나는 그냥 그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 당신은 준비가 안 됐었다고? 그럼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겁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에도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를 설득해서 요양원에 보내게 했고 나는 후회로 남은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어머니를 집에 모시겠다고? 나도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걸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잖아.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럼 나의 어머니를 위해선 당신이 무엇을 해줬는지 생각해봤어?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그냥 편한 변명일 뿐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당신이 원하는 걸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추고 있어. 이번엔 당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내가 느낀 상처와 미안함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어. 그걸 고려하지 않은 당신의 결정이 또 다시 나를 상처 주고 있어. 저는 요즘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저의 어머니의 치매가 중증으로 돌입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어머니를 제 손으로 돌보고 싶었고 무엇이 필요하든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세게 반대했고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라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셔지게 되었고 저는 그 결정에 큰 후회를 남긴 채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제게 씻기 힘든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남편의 이 제안은 제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저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길 원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의 말이 다릅니다. 그는 그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상황이 달랐다. 며 자신의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자는 의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제게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은 외면당했고 남편의 선택에 따라 요양원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떠나보낸 아픔이 여전히 생생한데 말입니다. 남편의 제안은 단순히 한 가지 결정을 넘어서 제 인생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를 끝까지 곁에 두고 보살필 수 없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상처가 남편의 이번 결정 앞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는 이제 나도 후회하고 있다.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여전히 그의 결정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엔 남편의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지 못한 기억과 그로 인한 후회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책임과 배려가 무엇인지 저는 그 답을 찾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대로 설득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니만큼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한순간부터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화내는 거예요.
당신이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던 건 잊은 거예요. 당신한텐 당연한 선택이었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강요해요? 그 얘기 또 꺼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해? 그때는 여유도 없었고, 난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다 당신의 말이지. 나한테는 언제나 당신의 상황이 더 중요했잖아. 왜 나는 그때도 이해해줘야 했고 지금도 당신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난 언제쯤 당신에게서 이해받을 수 있어? 당신이 그토록 내 말을 이해 못한다면 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아? 그 미안해라는 말이 진심인지조차 의심스러워. 말은 쉽게 하지만 당신은 항상 자기 편의에 따라 결정을 내려왔잖아. 난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후회로 살았는데 당신은 고작 몇 마디 사과로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하니 어이가 없어. 정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 왜 자꾸 예전 일만 들춰서 나를 몰아세워? 예전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그리움만 남긴 그 결정이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아니, 그럼 어쩌라고? 다 지난 일인데 그걸로 언제까지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어. 나도 힘들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당신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당신 어머니를 위해 제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더러 당신을 이해하라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당신의 후회가 제게 상처를 덜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고.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하고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체 뭘 해야 해? 그럼 당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거야. 죄책감? 나에게 죄책감을 강요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가 무조건 당신 말에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 이후로 저는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7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난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자신의 삶을 위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그녀는 왜 이토록 어머니와의 이별을 아프게 여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965년 봄 작은 도시의 병원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다니랴 딸 키우랴 힘들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만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 어머니는 그녀의 작은 성공에도 큰 박수를 보냈고 실패했을 때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에도 어머니는 늘 이해와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첫사랑, 첫 시험 실패, 첫 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었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고했습니다. 매주 주말 어머니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는 남편의 결정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던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남편의 현실적인 판단 앞에 무력하게 꺾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점점 그녀를 잊어갔고 결국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떨리는 손길. 이 모든 기억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후회와 미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의 어머니가 같은 상황에 처하자 그녀의 과거 상처는 새롭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머니와의 추억, 사랑, 그리고 돌보지 못한 미안함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어머니와의 이별을 아프게 겪어야 했을까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보내드린 후 그녀는 처음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일상은 무의미해 보였고 과거의 후회와 미안함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늘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그 말을 계기로 그녀는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죄책감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 역시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요가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응원을 떠올리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노력은 승진으로 이어졌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하던 습관도 점차 바꿔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따뜻한 추억을 되새기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시간들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고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차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한 보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그녀를 옥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깨달은 노년에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마주합니다. 또 헤어지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인연들과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쁜 계기는 아니더라도 서로 그냥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며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가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고독과 친해져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하고요.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나중에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관심사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아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도모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동안 사회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교류와 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고독을 즐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것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고독을 즐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양한 대처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감이 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구축은 혼자 있을 때 고독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동호회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고독을 완전히 즐기지 못할 때에도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해 보세요. 음악, 미술, 요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찾아보고 도전해 보는 것은 자아실현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영상이나 영화를 감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동영상이나 영화를 감상해 보세요.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여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이나 영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에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실천해 보세요. 고독을 즐기는 동안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며, 요가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고독감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상담사나 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을 완전히 즐기지 못할 때에도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고독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여행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서는 많은 이들에게 고독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야기와 경험에 접하고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독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독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즐기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과 만남은 자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 활동은 고독을 극복하고 자아를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림 그리기, 장문, 음악 연주, 춤 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창의적인 자유와 표현의 장을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자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소통하며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나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고독을 극복하는 데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거나 팀 활동으로 참여하여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며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독서, 여행, 예술 활동, 자원봉사,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독을 극복하면서 내면의 성장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자기만의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장수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식습관과 음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체력과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과 식단 구성에 신경을 쓰며 적정량의 음주를 지양해야 합니다. 적절한 음주는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을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중강도의 운동을 실천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늘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하고 품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와 뇌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들과 만나고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전문가나 건강검진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래에는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하고 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격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통해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에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 등을 포함시키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영양 공급과 소화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염분과 당분을 피하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영양 섭취와 소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지 활동은 노후에도 뇌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문제 해결, 언어 학습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도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노후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는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뇌와 신체의 회복을 돕고 정신적인 안정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호비와 관심사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취미를 가지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게 조정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노후는 자유롭고 즐거운 시기로서 개인이 가진 가치와 관심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각자의 삶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큰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는 절대 못 모시고 살겠으니까 내가 나가 살던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던지 하라고 해서 요양원에 보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이제는 당신 어머니가 치매니까 모시고 살자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땐 상황도 달랐고, 그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잖아. 나는 그냥 그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 당신은 준비가 안 됐었다고? 그럼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겁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에도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를 설득해서 요양원에 보내게 했고 나는 후회로 남은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어머니를 집에 모시겠다고? 나도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걸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잖아.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럼 나의 어머니를 위해선 당신이 무엇을 해줬는지 생각해봤어?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그냥 편한 변명일 뿐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당신이 원하는 걸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추고 있어. 이번엔 당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내가 느낀 상처와 미안함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어. 그걸 고려하지 않은 당신의 결정이 또 다시 나를 상처 주고 있어. 저는 요즘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저의 어머니의 치매가 중증으로 돌입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어머니를 제 손으로 돌보고 싶었고 무엇이 필요하든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세게 반대했고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라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셔지게 되었고 저는 그 결정에 큰 후회를 남긴 채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제게 씻기 힘든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남편의 이 제안은 제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저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길 원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의 말이 다릅니다. 그는 그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상황이 달랐다. 며 자신의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자는 의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제게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은 외면당했고 남편의 선택에 따라 요양원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떠나보낸 아픔이 여전히 생생한데 말입니다. 남편의 제안은 단순히 한 가지 결정을 넘어서 제 인생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를 끝까지 곁에 두고 보살필 수 없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상처가 남편의 이번 결정 앞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는 이제 나도 후회하고 있다.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여전히 그의 결정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엔 남편의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지 못한 기억과 그로 인한 후회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책임과 배려가 무엇인지 저는 그 답을 찾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대로 설득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니만큼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한순간부터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화내는 거예요. 당신이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던 건 잊은 거예요. 당신한텐 당연한 선택이었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강요해요? 그 얘기 또 꺼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해? 그때는 여유도 없었고 난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다 당신의 말이지. 나한테는 언제나 당신의 상황이 더 중요했잖아. 왜 나는 그때도 이해해줘야 했고 지금도 당신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난 언제쯤 당신에게서 이해받을 수 있어? 당신이 그토록 내 말을 이해 못한다면 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아? 그 미안해라는 말이 진심인지조차 의심스러워. 말은 쉽게 하지만 당신은 항상 자기 편의에 따라 결정을 내려왔잖아. 난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후회로 살았는데 당신은 고작 몇 마디 사과로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하니 어이가 없어. 정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 왜 자꾸 예전 일만 들춰서 나를 몰아세워? 예전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그리움만 남긴 그 결정이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아니, 그럼 어쩌라고? 다 지난 일인데 그걸로 언제까지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어. 나도 힘들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당신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당신 어머니를 위해 제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더러 당신을 이해하라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당신의 후회가 제게 상처를 덜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고.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하고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체 뭘 해야 해? 그럼 당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거야. 죄책감? 나에게 죄책감을 강요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가 무조건 당신 말에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 이후로 저는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7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난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자신의 삶을 위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그녀는 왜 이토록 어머니와의 이별을 아프게 여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965년 봄 작은 도시의 병원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다니랴 딸 키우랴 힘들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만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 어머니는 그녀의 작은 성공에도 큰 박수를 보냈고 실패했을 때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에도 어머니는 늘 이해와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첫사랑, 첫 시험 실패, 첫 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었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고했습니다. 매주 주말 어머니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는 남편의 결정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던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남편의 현실적인 판단 앞에 무력하게 꺾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점점 그녀를 잊어갔고 결국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떨리는 손길. 이 모든 기억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후회와 미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의 어머니가 같은 상황에 처하자 그녀의 과거 상처는 새롭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머니와의 추억, 사랑, 그리고 돌보지 못한 미안함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어머니와의 이별을 아프게 겪어야 했을까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보내드린 후 그녀는 처음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일상은 무의미해 보였고 과거의 후회와 미안함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늘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그 말을 계기로 그녀는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죄책감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 역시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요가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응원을 떠올리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노력은 승진으로 이어졌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하던 습관도 점차 바꿔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따뜻한 추억을 되새기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시간들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고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차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한 보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그녀를 옥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깨달은 노년에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마주합니다. 또 헤어지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인연들과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쁜 계기는 아니더라도 서로 그냥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며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가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고독과 친해져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하고요.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나중에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관심사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아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도모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동안 사회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교류와 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고독을 즐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것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고독을 즐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양한 대처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감이 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구축은 혼자 있을 때 고독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동호회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고독을 완전히 즐기지 못할 때에도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해 보세요. 음악, 미술, 요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찾아보고 도전해보는 것은 자아실현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영상이나 영화를 감상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동영상이나 영화를 감상해보세요.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여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이나 영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에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실천해 보세요. 고독을 즐기는 동안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며 요가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고독감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상담사나 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을 완전히 즐기지 못할 때에도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고독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여행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서는 많은 이들에게 고독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야기와 경험에 접하고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독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독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즐기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과 만남은 자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 활동은 고독을 극복하고 자아를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림 그리기, 장문, 음악 연주, 춤 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창의적인 자유와 표현의 장을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자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소통하며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나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고독을 극복하는 데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거나 팀 활동으로 참여하여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며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독서, 여행, 예술 활동, 자원봉사,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독을 극복하면서 내면의 성장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자기만의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장수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식습관과 음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체력과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과 식단 구성에 신경을 쓰며 적정량의 음주를 지양해야 합니다. 적절한 음주는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을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중강도의 운동을 실천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늘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하고 품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와 뇌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들과 만나고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전문가나 건강검진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래에는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하고 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격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통해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에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 등을 포함시키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영양 공급과 소화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염분과 당분을 피하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영양 섭취와 소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지 활동은 노후에도 뇌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문제 해결, 언어 학습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도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노후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는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뇌와 신체의 회복을 돕고 정신적인 안정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호비와 관심사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취미를 가지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게 조정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노후는 자유롭고 즐거운 시기로서 개인이 가진 가치와 관심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각자의 삶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큰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요소입니다.